과학 첫 번째 시간은 코페르니쿠스, 지동설과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출신의 천문학자이자 가톨릭 사제 신부였습니다. 1473년부터 1543년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평가로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은 최초의 근대 천문학자이면서 마지막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자였다고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사상을 어느 정도 이어받았지만 새로운 사유를 통해 근대 천문학의 문을 열었다는 의미이죠. 전통적인 학설인 천동설을 부정하면서 사유의 전환을 통해 과학혁명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대 과학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되죠. 새로운 우주관으로 천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왕국의 프로이센 지방 토룬시에서 출생했습니다. 신부였던 외삼촌의 도움을 받으며 여러 대학교에서 수학, 천문학, 고전학 등을 공부하였죠. 주로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수도 사제가 되어서도 천체 관측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임시 대주교도 지냈던 그였기에 이단으로 비춰질까 출판을 주저하다 말년에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하게 되죠.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첫 번째로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타르코스가 처음 주장하였죠. 이보다 더 발전된 형태가 코페르니쿠스인 것입니다. 그는 지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청동설과 다르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며 지구를 포함한 나머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설입니다. 여기서 지구는 두 가지의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한 번 자전하고 1년 주기로 태양 주기를 공전한다고 말하죠. 과거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천동설은 관측한 궤도를 완벽한 원이라고 믿으며 끼워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주가 복잡한 궤도의 모습을 가진 것이죠. 이에 대해 코페르니쿠스가 의문을 가지고 지구가 아닌 태양을 중심에 놓자 단순하고 비교적 명확한 궤도가 된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여기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오컴의 면도난 원리가 나타나게 되죠.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고 명쾌한 것이 더 사실과 진리에 가깝다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이 두 그림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과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모형은 지구를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정교했죠. 반면에 코페르니쿠스의 우주 모형은 태양을 중심에 두면서 단순하고 명쾌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를 자신의 저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더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다. 천체를 동시에 밝혀주는 휘황찬란한 신전이 자리 잡기에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혹자는 그것을 빛이라 불렀고 혹자는 영혼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는 세상의 길잡이라 불렀으니 그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가. 태양은 왕자에서 자기 주위를 선회하는 별들의 무리를 내려본다라고 그에 져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또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관측의 한계와 고대 우주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며 유지했습니다. 주전원은 큰 원의 둘레 위를 도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원을 말합니다. 예로 태양의 원 궤도를 도는 지구의 달 또한 완전한 원의 형태로 돈다는 것입니다. 원과 원의 완벽한 형태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완벽한 원의 궤도를 유지하려고 했던 코페르니쿠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후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가 관측을 통해 타원형의 궤도를 가진다는 점을 밝혀내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그 당시 세대 사람들에게 쉽게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동설이 더 정확하다고 여겼죠. 고대부터 이어져 오던 우주에 대한 통념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백 년간 이어져 왔기에 지동설에 비해 천동설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훨씬 많이 존재하였죠.
하지만 이후 과학의 발전으로 관측을 통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옳았음이 밝혀집니다. 지동설을 통해 당시 시대의 세계관을 바꾸면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죠. 지구를 중심으로 놓으면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었다면 그것이 바뀌면서 인간은 한낱 존재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창조한 신까지 흔들리게 한 것이죠. 우주관, 인간관, 세계관을 모두 바꿀 만한 영향력을 미쳤기에 말 그대로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중세에서 벗어나 근대 과학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이죠. 이러한 혁명적 발상은 철학자 칸트가 인간이 인식으로 대상을 구성한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시대를 바꾸는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시대의 통념을 부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시대, 상식, 지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출판을 꺼려했던 그는 말년에 죽기 얼마 전이 돼서야 책을 냅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었는지 감독 작업을 맡았던 신학자 오시안더는 서문에 지동설이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추상적인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교황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며 출판이 금지되기도 하였죠. 이후 금서에서 풀려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과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코페르니쿠스였고요. 다음은 근대 과학의 아버지 갈릴레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